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 저는 신유철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볼 키워드는 이재명, 그것도 이재명의 돈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꾸민 건지 모르겠지만 벗겨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뭔가가 계속 나오는 게 정말 희한할 정도입니다. 자, 본인은 자꾸 탄압이다, 이건 정치 탄압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본인의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은 정말 코털만큼 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말이죠, 돈에 대한 욕심은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아니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건 정치 탄압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하면 연관되는 말들이 대체로 다 돈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대장동이 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쌍방울과의 인연이 더욱 미래 밥그릇에 가까운 사업 아이템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쌍방울과는 사실 이 대북 교류 행사 때부터 눈에 띄게 나오는 것들이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죄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쌍방울이 실험적으로 이 돈줄 역할을 했던 게 대북 교류 행사, 저는 이렇게 봐지고, 이재명이 쌍방울이 돈줄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 사업이 바로 이 대북 교류 행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드머니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쌍방울을 보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개발했던 게 아닐까. 쌍방울 하면 사실 그 이전부터 이름은 있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이거 아시죠? 전환사차로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20억. 그렇게 해서 쌍방울이 우리에게 이 변호사비 대납으로 친숙해진 거죠. 쌍방울과 변호사비 대납, 이거 제보한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던 거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자기네들끼리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고발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니까 검찰에서도 수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물론 수사 중이고요. 애초에 만약에 증거가 없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겠습니까? 야, 이거 기속감도 아니야? 덮었겠죠. 그런데 보니까 뭔가 명확성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특히 쌍방울과 연관점이 희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변호사비 대납 때 이 쌍방울의 역할을 보니까 돈줄로서 뭔가 가능성이 보였던 거예요. 그 뒤로 대북 사업에도 쌍방울이 투자할 수 있나 했더니 북한 사람들 만나는데 돈 다 되죠. 앞으로 행사를 열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좀 보내줘 했을 때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돈 다 보내줘. 이런 걸 보면서 얘네들 돈줄로 써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겠죠. 얘네를 일단 우리 사업의 시드머니로 활용하고 나중에 그게 성과가 내면 얘네도 뭐 사업대기 하나 좀 떼주지 뭐, 요런 얘기들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쌍방울도 그냥 바보같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앞으로 나한테 뭔가 떨어질 일이 있을 테니까 나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돈을 계속 줬던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 진술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쌍방울이 생각했을 때 대북 사업의 핵심은 그 채굴권이겠죠. 채굴권과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운송, 그 부분이 핵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대북 테마주 해가지고 쌍방울에 관련된 대북 사업 주식들이 엄청나게 뛰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쌍방울이 2021년에 이스타항공, 또 2022년에 쌍용자동차 인수하겠다고 난리 부려가지고 주식시장이 한때 요동쳤던 거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운송에 관련된 사업 인수를 하기 위해서 쌍방울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었습니다. 자, 저는 이 지점이 바로 이재명과 쌍방울이 거래를 한 포인트, 그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쌍방울은 이재명의 이 대북 행사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재명의 이 자금 부담을 해소해주면 좋겠다. 대북 사업권을 독점할 수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북 사업권 얘기할 때 명분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스스로 그 수지타산, 그 계산을 해봤겠죠. 만약에 이렇게 쌍방울과 이재명이 계속 연관 지점을 갖고 돈줄로 쓰고 사업에 돈 대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 이후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마도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사업 협력식, 뭐 이런 뉴스가 메인 뉴스가 탑 뉴스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 뉴스들이 지금 막 터져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거기에 자금,
정산 이런 것들은 가상화폐로 하지 않았을까요? 이더리움. 이재명과 김남국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펀드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가상화폐, 그게 바로 정산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 얘기입니다. 증권가의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A씨가 있어요. 이 사람이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어서 쌍방울에 크게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민주당 대선 경선 시점인 7월에 법정 최고액인 1,000만 원을 이재명에게 후원합니다. 이때 쌍방울 고위인사 이름으로 4명이 각각 1,000만 원씩 최고 금액이죠. 이재명 캠프에 후원을 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쌍방울이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시기입니다. 뭔가 묘하죠? 제가 봐도 묘합니다. 이렇게 쌍방울과 이재명의 거래 포인트들이 보이는데도 이재명은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이 후원을 했던 사람들도 모른대요. 근데 자기가 알 필요도 없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00만 원 후원한 사람이 21명이고 그 중에 5명이 쌍방울 관계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21명 중에 4분의 1이 이 쌍방울 사람들인데, 쌍방울은 쌍용차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으로 돈을 좀 챙겼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의 관계가 그 증권가에서는 어느 정도 소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쌍방울 분명히 밀어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테고, 이재명의 테마주에 쌍방울 주식이 들어가 있을 테고, 대북 사업에도 쌍방울이 들어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으니 쌍방울이 쌍용차 인수하게 했다고 하는데 누가 쌍방울 주식 안 삽니까?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돈 꽤나 벌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쌍방울, 쌍용차 인수할 때 그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 아닌가, 거기에 또 의심을 하는 겁니다. 계속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쌍방울이 실제로 쌍용차를 인수하고 이재명이 당선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쌍방울이 삼성급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종북 사업으로 엄청나게 들끓고 있었겠죠. 상상만 해도 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북한이야? 한국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쌍방울은 쌍방울대로,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각자 돈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거죠. 자, 일단은 이재명의 아주 기본적인 대처 방법이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자신이 왜 감옥에 가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 더 지켜봐야겠죠. 마지막 한 줄 평입니다. 증거와 정황이 이렇게도 많은데 본인만 모른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